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부엌을 비춥니다. 김정숙은 식은 밥을 덜고 묵은 김치를 꺼냅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움직임 같습니다. 오병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한쪽 안경을 밀어 올립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식었어? 늦게 일어났나 보지? 정숙은 대꾸하지 않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똑같은 멸치볶음, 무나물, 김치가 놓여 있지만 오늘따라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병호는 신문을 접으며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집에 있어도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정숙은 젓가락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김치가 금방 시네요. 그녀의 말은 공기를 메우는 소리 같습니다. 눈은 병호 손끝 주름에 잠시 머뭅니다. 한때 자신을 위해 꽃을 사던 손이 이제는 차가운 지시만 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이 방문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준호는 다툼을 모른 척했고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남긴 반찬통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집에서는 말 한마디가 늘 상처가 되네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신혼 초 사진 속 웃음이 남아있지만 그 미소가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호는 텔레비전을 켠 채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손끝으로 모서리를 다듬습니다. 이름, 주소, 혼인기간, 사유, 단어 하나하나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서류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떨리는 손끝 속 단호함을 느낍니다. 새벽 5시 부엌 창문으로 푸른빛이 스며듭니다. 정숙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 얼굴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구청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남은 인생을 새로 세는 출발점처럼 느껴집니다. 오병호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종이를 붙잡은 힘이 점점 세집니다. 이게 뭐야? 장난해? 제정신이야? 순간 종이는 그의 손에서 구겨지고 순식간에 찢겨 바닥에 흩어집니다. 정숙은 놀라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서서 그의 분노를 바라봅니다. 눈빛은 차분하지만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가슴이 쓰립니다. 병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그 소리에 벽이 울리고 식탁 위 찻잔이 흔들립니다. 정숙은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레 모아 봉투에 담습니다.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았지만 마음속 단호함은 여전합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 준호가 불이 나게 찾아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밤새 전화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답답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성격 모르세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준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릅니다. 점심 무렵 이웃 윤 여사가 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숙 씨, 어제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침에 병호 씨 얼굴이 시뻘겋던데. 정숙은 웃음으로 넘기려 하지만 윤 여사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에이, 별일 아니에요. 그냥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는 이미 정숙 할머니가 이혼한다더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정숙은 카트를 밀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결심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죠. 며칠 뒤 그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갑니다. 접수창구 직원은 친절했지만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는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나이를 보고 잠시 놀란 듯 고개를 갸웃합니다. 요즘은 황혼이혼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손에 쥔 펜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젖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합니다. 오래 참아온 인생을 다시 세우는 날,
정숙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서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김정숙은 매일 새벽 일어나 옷을 챙겨 입습니다. 근처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거울 앞에서 이름표를 달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김정숙이라는 글자가 가슴팍에서 반짝입니다. 출근 전 직원 대기실은 분주했고 젊은 직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정숙은 그 틈에서 조용히 손가방을 쥐며 자리를 찾습니다. 처음 마주한 계산대의 모니터와 바코드 스캐너는 낯설고 손이 자꾸 엉킵니다. 점장은 웃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세요라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한 뒤 정숙은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매장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식품 코너에 잔향이 따라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다리가 저려오지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며칠 후 점장의 호출을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내밉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 부탁드릴게요.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요.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창밖 햇살은 뿌옇게 번지고 그녀의 그림자가 복도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마트를 나서는 길, 정숙은 이웃 노인 부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혼회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시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자 작은 반찬통 하나와 식은 밥 한 공기, 남은 된장국 반 그릇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떠먹지만 입맛은 돌지 않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립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는 며느리 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준호가 바쁘지만 같이 식사해요.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아요. 나중에 보조라고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외로움이 더욱 뚜렷해졌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다음 날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도착합니다. 봉투를 뜯자 이혼 확정이라는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방처럼 느껴져야 했지만 가슴은 공허합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오래된 집안 곳곳 병호의 흔적과 마주하며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닫고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창밖 봄비의 냄새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김정숙은 박영자가 건네준 작은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마을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음속 불안과 긴장은 가시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안내 직원이 중환자실 위치를 알려줍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올라가는 층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중환자실 문 앞 준호와 며느리 박미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안도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정숙은 손을 모으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병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있고 의식은 희미합니다. 창백한 손끝과 깊게 팬 얼굴의 주름이 세월과 병마를 보여줍니다. 정숙은 침묵 속에서 그의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준호는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걱정스레 상의합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순간 김기석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제 미워도 정리할 때예요. 남은 건 마음만 정리하면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며칠 뒤 병호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고 정숙은 준호, 미정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챙깁니다. 그녀는 영정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결혼 초의 사진, 아이들의 성장 기록, 함께했던 일상들이 스쳐갑니다. 장례식 후 정숙은 공방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박영자와 바닷가 마을로 향합니다. 낡은 민박집을 공방으로 꾸미고 재봉틀과 천을 정리합니다. 처음 손끝에 천을 대며 바느질을 시작하고 작은 파우치를 완성해
플리마켓에 나갑니다.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바닷바람이 공방 안으로 스며들며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병호의 병문안 연락 메시지가 떠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정숙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굳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이혼 후 1년이 지난 김정숙은 허름한 월세방 창문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전기장판과 낡은 TV, 작은 식탁 하나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와 일자리 찾기를 병행하지만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손목은 늘 저리고 허리 통증은 밤마다 그녀를 깨웁니다. 그래도 정숙은 나 혼자라도 버텨야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이웃 노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나이 들어 이혼을 왜 해? 남편 없으면 더 힘들지. 그 말들이 마치 돌처럼 마음에 쌓여갑니다. 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안쪽에서 문고리를 한 번 더 잠급니다. 작은 찰칵 소리가 오늘 하루의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찾아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아파트 전세 얻어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집이 더 마음 편해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앉아있던 의자를 밀고 일어납니다. 그가 나간 뒤 방 안엔 그가 두고 간 커피 향만 남습니다. 정숙은 손을 내밀어 커피잔을 쓸어보다가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현실은 외로움과 가난뿐입니다. 그날 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이 그녀를 덮칩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휴대폰을 더듬어 찾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정숙 씨, 불 꺼져 있길래 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정숙, 머리맡에는 준호가 울며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마요. 정숙은 입술을 달싹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삶은 지옥 같았지만 아직은 버틸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미약한 희망의 숨결이 피어오르고 그 희미한 온기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그녀를 살립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김정숙은 박영자와 약속한 바닷가 마을로 향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농밭과 작은 마을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영자는 먼저 내려 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 씨, 여기서 시작해봐요. 정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민박집을 빌려 작은 공방을 꾸리기로 합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서랍 몇 개가 그들의 작업 공간이 됩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공방 한켠을 쓰다듬으며 새로운 시작의 실감을 느낍니다. 영자는 재봉틀과 바늘, 천을 꺼내며 수공예품 제작을 안내합니다. 처음엔 서툴겠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며칠 동안 정숙은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며 작은 파우치를 완성합니다. 첫 작품을 들고 근처 플리마켓에 나가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합니다. 작은 판매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격표를 붙입니다. 첫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봤죠?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소금 냄새가 공방 안으로 스며들며 정숙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밤이 되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바닷물은 붉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숙은 손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고생과 외로움이 잠시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화면에 갑작스럽게 뜬 병호의 병문안 요청 메시지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준호가 연락했어. 아버지가 쓰러졌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바닷가의 평화와 달리 마음은 다시 혼란스럽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한 걸음 병원으로 향할 결심을 굳힙니다. 버스에 올라탄 그녀는 바닷바람과 바다 내음을 뒤로하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병호의 장례식 날 김정숙은 검은 코트를 단정히 입고 작은 공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박미정이 이미 도착해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정숙은 천천히 관 앞에 서서 병호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 병호의 얼굴과 기억 속 얼굴이 겹쳐 스쳐갑니다. 장례식장은 차분하지만 주변의 속삭임과 시선이 그녀를 흔듭니다. 황혼 이혼한 사람이 무슨 장례식이냐는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오지만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영정을 바라봅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잠시 과거를 떠올립니다. 결혼 초 아버지와 찍은 사진, 병호와 처음 손을 잡았던 날, 아이들의 첫 돌잔치, 그리고 수십 년간 함께한 일상들이 스쳐갑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삶의 무게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준호가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손짓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 더 걸을래요라고 말합니다. 영자가 기다리고 있는 공방으로 향하며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칩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옮기며 옛날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지만 이제는 붙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공방에 도착하자 영자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웃습니다. 정숙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숙은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바닷가 풍경을 바라봅니다. 노을빛이 물든 바다는 고요하지만 마음속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두 사람은 낡은 작업대 앞에 서서 재봉틀과 천을 놓습니다. 정숙은 손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바느질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며칠 뒤 공방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숙은 손님에게 수공예품을 보여주며 미소를 짓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영자는 그녀를 격려하며 작은 플리마켓 준비를 함께합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고 나가면 정숙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밤이 되면 공방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정숙은 잠시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손끝에 남은 실밥이 오늘 하루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다니. 그날 밤 공방 한쪽 책상에 새 일기장을 놓고 첫 장을 엽니다. 오늘은 내 삶의 첫날이었다 라고 적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정숙은 공방에서 하루를 마치고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그녀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면서도 상쾌하게 합니다. 공방 한켠에는 손끝에서 완성된 작은 파우치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의 흔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움직이며 느낀 뿌듯함과 성취감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잘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겠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미소를 짓습니다. 한 해가 바뀌어도 늘 혼자였던 시간, 외로움 속에서 망설였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삶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마음속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공방 문을 열고 바닷가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귓가를 스치고 하늘에는 노을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손끝으로 바느질 도구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습니다. 한동안 바라만 보던 작은 창문 밖 풍경 속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길과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 공방 한쪽 책상에 새 일기장을 펴고 첫 장을 적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첫날이었다. 글씨를 쓰는 손끝이 떨리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안정과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제부터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 외로움, 상처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정숙은
다시 공방 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손끝을 움직이며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고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삶의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불씨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공방 안으로 햇살이 비치며 새로운 날이 밝아옵니다. 긴 세월의 그림자를 지나 그녀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